네, 바로 이어서 상암동 한시청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1부 마치면서 들려드렸는데 채팅창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는 바이든이 압도적인데요. 자, 저희는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도 들으면서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살짝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네.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 논란 자체가 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데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좀 또 해프닝이 됐었어요. 네. 이거는 뭐 문성호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 가처분 결정문이 어떤 법리적으로 해석이 분분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기피 신청이 저는 당연히 받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저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떤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법원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 그런 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지금 내용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혼나지 않으세요? 이게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결정을 못 내리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상식적인 답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계속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계속 꼼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꼼수를 쓰고 있다. 하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저는 설마 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단까지 동원을 하셔서 이겨보려고 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유리한데 기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애초에 지금 이 가처분 사건의 본질 자체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무리한 권한 박탈이 있었던 네. 거 아니냐라는 그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적인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언을 드리기에는 이미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네. 같고요. 결국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슈나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사법적인 공방 문제로 너무 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꼼수라는 표현은 조금 과도하지만 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비대위를 다시 내는 것도 어떤 을총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네네. 전국위에서 결정한다거나 이래서 자꾸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공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저희 당에 당원 소환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의 지도부가 네. 그렇다면 당원 소환제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재신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당원들에게. 네.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권력을 거두는 것 또한 절차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원 소환제로 재신임을 물어라.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결돼 있고요. 최근에 이 막말 발언도 또 과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의문의 1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대통령도 풀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나오나 봐요. 저는 용산의 공식적인 입장이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 이 같은 단어, 같은 비속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좀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징계 얘기가 나왔고 물론 한 달 전 문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징계를 하면 이제 유엔에 제소를 할 거다 이런 오늘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박성민 성함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엔 제소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니까요. 네네. 그 주장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거를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너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발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해진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강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게 크게 효과를 거두는 시점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윤리위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지금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번에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제 메시지 내용이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아무리 이제 시간이 지난 문자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은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이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윤리위 소속 직책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부위원장과 윤리위의 부위원장과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소통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뭐 공정하고 중립성, 뭐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킨 부분인 것이고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객관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납득하시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비판이 올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게 방금 이야기하실 때는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하고 이렇게 대강 넘어가셨지만 사실 언론에서 이제 어떤 이런 잘못된 사실을 이제 보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떤 시간이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에 따라서 맥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던 이제 사유가 네. 어떤 성상납 이슈로 인해서 어떤 당원으로서의 네네.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당원권 이렇게 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한 거. 정지를 네. 이제 징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이 성상납 관련된 것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죠. 불송치. 그러면은 이제 결국 윤리위가 올바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징계를 더 논의하는 것은 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이 정도 정리할 때 끝으로 얘기할 게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즉 조용히 문을 열어놓으면 네. 알아서 나가지. 이런 게 이제 과거 어르신들의 정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문화는 문을 연 건 문을 연 거지 내가 왜 나가야 돼?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지금 이제 기성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 문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전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법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저는 이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7억 각서, 투자 각서를 그 정무실장이 네. 작성했던 것 무마 때문에 의혹. 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징계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그렇죠.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죠. 뭐 그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는 의혹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사실 처음에는 징계하고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좀 억울한 입장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던 이준석 대표는 그냥 돌면서 전국 돌면서 당원들이랑 밥 먹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재밌다고. 갑자기 태풍 속으로 이 국민의힘이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비상식적이었고 그 근간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마음이 대체 뭐냐라고 보면 그냥 이준석 대표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저도 내부 구성원이 아니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뭐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좋거나 다르죠. 뭐 네.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발언의 수위도 사실 상당히 세고요. 네. 뭐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왜 저런 표현까지 하지? 라는 불쾌감을 들게 하는 발언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감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었고 문자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제거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적으로도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정 부분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저는 법적인 공방뿐만 아니라 여론전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전공법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뒤로 만나서라도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제 돌아올 창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 그냥 가처분 기다리고 비대위 만들고 또 인용되면 또 만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심한 거죠. 네. 이런 어떤 정치적 해결 방법이라는 게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런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였죠. 그런데 이제 얘기하셨을 때 어떤 뭐 젊은 층은 이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어떤 가처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부당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네. 피해에 대한 이제 법정 쟁의를 할 때 그 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선 그 피해를 복구해 놓는 네. 이제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이 대표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정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공격을 디펜스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논란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네. 마치 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논의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대표께서도 어쨌든 이제 우리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협상을 봐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가서 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런 게 어느 순간 기점을 지나서 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해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선거 당권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사법 리스크 이른바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문 대변인부터 먼저 얘기.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이제 두산 병원 네. 부지가 이제 변경된 거 관련된 그 내용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된 게 잘못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구단에 기부를 한 것이 그 구단이 원래 이제 1년에 10억도 안 되는 이제 기부금을 받던 네네.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고녀하게도 거의 10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병원 부지가 갑자기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고 상업용지로 그 변경한 주체가 갑자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구단에 50억 가까이의 이제 어떤 후원금을 내고 홍보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게 뭐 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만한 정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전 정부 동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특검이나 뭐 어떤 정치적인 공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성남 FC 제3자 뇌물공여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수사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네. 것이라서 말씀하신 거는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불송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조사가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가 났거든요. 경찰 물론 수사가- 실제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정황일 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뭐 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된 것이 경찰 아니라 수사에 대한 네.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그런 경찰 수사가 수사처가 바뀌면서 이제 다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대변인님이 네. 수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수사가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번 수사를 했고 네. 결론이 났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한번 됐던 전력이 있었고 불송치 됐었던 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자 얘기를 네.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의혹도 뭐 언론을 통해서든 뭐 검찰 발로든 여러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지만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뭐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또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더라도 조금 축소해서 올리는 정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그동안 요란법석을 떨었던 거에 비해서 사실 성남FC 같은 것도 부지 변경 그 문제뿐만 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부당하게 후원금을 뭔가 횡령했다. 또는 그 후원금을 챙겨서 유용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 부분도 수사를 한 것이고요. 이른바 정치적 이익.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계좌를 보았을 때에도 후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에 비해서 기소되는 네. 상황은 또 좀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꽉 채웠는데 시간이 부족한데요. 40초 남았습니다. 두 분께 그래서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수사 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왜 하나도 안 하냐 이런 논란 때문에 쌍특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15초씩 드리겠습니다. 쌍특검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문 대변인. 우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건이 불송치된 것은 이제 그걸 수사했던 것은 이전 정부 때 이루어졌던 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저희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 그럼 저는 쌍특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쌍특검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괜찮다.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주가 조작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범들은 다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쌍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의 사법화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굳이 쌍특검을 가야 되냐라는 점에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꽉 채워도 모자라네요. 상암동 한시 청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